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제주와 대구, 경기 등 전국에서 독감 백신 접종자가 5명이 숨지는 등 현재까지 9명이 숨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17살 청소년에 이어 지난 20일 고창과 대전에서 70대와 80대 노인이, 또 어제는 제주와 대구, 경기 등지에서 독감을 맞은 노인 5명이 숨졌습니다. 독감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70세 이상 노인에 이어 다음 주부터는 62세에서 69세 노인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이 진행돼 병의원에 백신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람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원도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방역당국은 백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독감 백신을 맞겠다는 어르신들이 장사진을 이뤘던 한 병원. 다른 지역에서 노인들이 독감 백신을 맞고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접수 시작한 지 지금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제에 비해서는 확실히 환자분들이 오시는 비중이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감 접종 어르신들을 위해 바깥에 임시 의자까지 뒀지만 모두 비어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일부 어르신들은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노인들도 이거 맞고 갑작스레 또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일부 병의원들에는 독감 백신 종류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에서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독감 이상 반응은 20건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경미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다 경미한 증세고 일반적인 이제 예방 접종 후 나타나는 반응으로 보시면 되고 중증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방역 당국에서도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 종류가 모두 다르다며 백신 자체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2명은 급성 과민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전한 예방 접종 수칙을 당부했습니다. 접종을 한 후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분 내지 30분 정도는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고 아픈 증상이나 만성 질환은 접종 전에 의료진에게 꼭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국도변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도 44호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국도를 살리겠다며 강원도가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업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도 44호선 홍천에서 지방도인 미시령 요금소까지 120km는 강원도 내륙을 동서로 관통하는 동맥입니다. 수도권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주 도로여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국도 44호선 주변 경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 이 구간을 미시령 힐링가도로 지정해 자동차 올레길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자연경관과 연계한 거점 관광지로 힐링 구경을 선정하고 휴양과 낭만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또 전용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음식과 숙박, 관광 안내 등을 실시간 제공하고 홍보 영상물도 제작해 활용하는 등 감성 마케팅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3년 동안 11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미시령 터널 활성화까지 노렸지만 예산 투입 효과도 없이 차량 통행이 계속 줄면서 주변 지역 경제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루 15,000대를 넘던 교통량은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2017년부터 급격히 줄어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 만든 힐링가도 효과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처럼 행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리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강원도는 일회성 행사를 통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힐링가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나온 역사성이라든가 그 배경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셔서 이 사업이 폐지될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단순 이벤트와 홍보 위주의 미시령 힐링가도 사업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도 44호선의 재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 지원의 판사가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 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들이 제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한 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1명당 처리한 사건은 평균 826건입니다. 춘천지법 389건, 강릉지원 368건에 비하면 2배가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법과 남부, 북부, 서부지법을 제외하면 가장 많습니다. 원주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1심 재판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주 판사들의 업무 부담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업무 부담이 가중돼 사건을 제대로 살필 시간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올해 2명의 판사가 충원됐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지법 판사실들이 다 불이 켜져 있어요. 밤 10시까지. 1인당 사건 부담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거의 춘천 본원의 2배, 3배 가까이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재판 일정이 길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만을 나타내는 사건 관계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내 사건이 공정하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제 판사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 원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사건과 법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도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높은 파도나 태풍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상 레저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동해 한섬 해변 2m 이상의 높은 파도 속에 2명이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신고하지 않고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강릉 사천 해변에서도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신고하지 않고 윈드서핑을 즐긴 3명이 적발됐습니다. 수상 레저 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때 파도나 바람을 이용한 수상 레저 활동을 하려면 해경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풍랑경보가 발효되면 신고 후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높은 파도 속의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다가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강원 동해안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신고 없이 수상 레저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5건에 달합니다.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 또는 수상레저 종합정보로 신고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상레저 활동 전 바다 날씨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경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신고 후 레저 활동을 할 때도 위험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후속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강원 경제단체연합회와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상생형 일자리 포럼을 열어 횡성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인재 양성 등 성공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 횡성 송호대는 빠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횡성군은 지역 고령화로 전기차 업체가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횡성과 원주의 4개 대학은 물론 원주공고와 업무 협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가 오늘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막해 다음 달 8일까지 홍천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는 오늘 오후 2시 강원국제예술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개막을 시작으로 명사 토크와 아트 클래스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또 옛 탄약 정비 공장과 와동분교, 홍천미술관에서 열리는 현장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주말 예약은 90% 이상 매진된 상태입니다. 강원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도지사의 답변을 놓고 야당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내년 7월 개장이 안 되면 어떤 책임을 지겠냐는 질의에 최 지사가 임기도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책임지냐고 웃으며 답변한 것은 도지사의 인식이 막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멀린에서 레고랜드 코리아로 입금된 금액은 245억 원에 불과한데 최 지사는 3천억 원이 들어왔다고 답하는 등 위증 소지가 다분한 답변들로 도의회와 국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횡성군이 지난주 군용기 소음 측정 기간에 횡성 한우축제 개최를 이유로 국방부에 비행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횡성 한우축제 개막 하루 전인 지난 14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콘서트나 영상 제작을 위해 비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조사 기간 비행 소음이 평소보다 덜했다며 5년간 소음 보상에 반영되는 만큼 재측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소음 측정 용역업체는 민원이 거센 만큼 축제 개막 이틀치를 조만간 재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교 교원 가운데 강원대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두구 의원이 강원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수와 조교 등 강원대학교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북대와 함께 전국 국립대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강 의원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이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정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정원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신규나 확대되는 사업에 지방 공무원 정원 배정 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정하고 인력 활용도와 업무 성과를 통해 정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학교 간 통솔직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만 배치됐던 5급 행정실장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이 시작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늘 양구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에 나서 포대벼 11,124톤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대별 매입 가격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하며 수매 직후 40kg 포대당 3만 원씩의 중간 정상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매입 가격 확정 이후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속초 조도에 대한 생태 조사와 환경 정화 활동이 실시됩니다. 속초시는 오는 25일 설악환경보전운동본부와 함께 조도에 들어가 해송 식생에 대한 생태 조사와 해수 흐름에 따라 섬에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조도는 속초 해수욕장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로 가마우지 배설물로 인해 해송이 말라 죽는 백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속초시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해송 묘목을 심어왔습니다. 철원군은 수해 복구 등의 노구가 많았던 군장병들에게 철원 5대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철 대민 지원과 수해 복구에 참가한 군장병 1,600여 명에게 철원 5대쌀을 고향집으로 보내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철원 5개 미곡 종합 처리장, 철원 우체국과 협력해 이달 중 배송을 마칠 계획입니다. 철원군 관계자는 대민 지원 군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민관군 화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유휴부지 매각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오전 화천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사내면 사창리 항공대 부지 매각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군수용품 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또 양구군은 군 간부 주둔지 주민등록 이전 규정을 명시해 군 간부 숙소 배정 시 주민등록 전입 규정을 명시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끼 백신이 살포됩니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는 내설악 국립공원과 6개 읍면 지역에 광견병 예방 미끼 5만 개를 살포하고 민통선 인근에는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10,000개를 뿌릴 계획입니다. 또 광견병 예방 미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거 발생 현장 주변과 너구리 서식지에 우선 살포하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섭취량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